안녕하세요. 닥터왕 입시연구소의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. 오늘은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과학고, 영재고의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주세요. 그리고 대부분 그 학교 안에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는 학생들의 이제 부모님들이시죠. 매년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한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학생들이 한 9% 정도, 그리고 과학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4% 내외가 의대로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의대 목표가 아니더라도 과학고나 영재고에 가서 최상위권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학년이 올라가면서 꿈이 의대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일반고도 마찬가지지만요. 게다가 또 어떤 경우도 늘어나고 있냐면요.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을 치기에 불리한 입시 커리큘럼을 갖고 있죠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시로 돌려서라도 의대에 가겠다 하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왜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의대에 가는 게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일까요? 첫 번째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이공계 교육을 연구하는 학습을 시켜줬다는 거죠. 네, 국민의 세금으로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이런 걸 갖고 순수과학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과학고 영재고 취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다 알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그 기대에 어떤 부응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.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학생들의 어떤 자율권 이런 게 있습니다.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1년 1년 시간이 흐르면서 목표나 꿈이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작년인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과학고나 영재고를 나와서 의대를 가면 교육비 1,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를 벌금처럼 환급받는 어떤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이 걸린 학생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1,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? 지금 고3 정도들은 대부분 입학 때부터 학교 측에서 과학고나 영재고에 입학을 하면 의대 원서를 안 써줄 거다, 어떤 지원을 안 해줄 거다, 이런 거를 다 공표를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을 테니까 지원도 못 해준다, 니네가 알아서 정보 다 알아내고, 그리고 또 우리 입장이 추천서는 써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서 해라, 요 정도예요.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고, 그렇다고 지원을 잘 해주지도 않는 그런 입장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. 그 선생님들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. 이런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거는 역시나 수시에서 의미 있게 의대 입시에 도전해 볼 수 있냐, 이거겠죠. 영재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어떤 등수를 했을 때 한 15% 정도, 과학고에서는 등수를 했을 때 한 10% 정도 이내에 들으면 원서를 써볼 만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. 자, 과학고나 영재고 출신 학생이 난 죽어도 의대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하려면 무슨 과목 성적이 좋아야 될까요? 수학이 아니라 생물과 화학이겠죠. 오히려 국어나 다른 과목들은 이게 과학고나 영재고라는 게 학생부만 보면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등급이 좀 낮아도 상대적으로 그 수학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로 해서 자소서를 썼을 때 이 스토리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.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제나 이런 거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지만 워낙 이제 수준 있는 활동들을 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연결시켰을 때 자소서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의대에서 평가를 할 때 일반 학생들과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을 따로 놓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과학고나 영재고 출신 학생들은 자소서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월등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의대들은 중상위권 의대인가요? 아니면 중하위권 의대인가요? 네, 중상위권 의대가 대부분이죠.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. 그런 점을 봤을 때 스토리의 어떤 날카로움,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지
1차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. 그거는 의대에서 안 뽑거나 아주 극소수만 뽑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매년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입학처장끼리 뭐 회의를 하거나 하면 이런 이야기가 논의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어떤 지역 학생들을 흡수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도 좀 있고요. 또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최상위권을 찍은 학생들을 보면 너무 괜찮습니다. 제가 봐도. 네. 성실한 건 기본이고요. 또 다양한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협동 능력, 네, 의대에서 좀 굉장히 좋아하죠. 네, 그런 것도 우수한 경우가 많아요. 그렇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. 제가 입학사정관이라고 해도 정말 뽑고 싶겠다. 네,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기초과학을 위해서 공대로 가도 좋겠지만 뭐 꿈이 죽어도 의대로 가야겠다 하는 학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, 그 친구들이 꿈을 이루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혹시 중학생이나 중학생 학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의대가 목표라면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네, 당연히 안 되죠. 네, 확률 자체가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. 일반고로 가서 최상위권을 찍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좀 정리해드리자면 내신으로는 영재고 같은 경우는 15% 이내, 과학고 같은 경우는 10% 이내면서 생물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화학 성적이 아주 우수한 친구들은 수시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정리 들으면서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